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패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 이론을 이제 제가 보면서 코스피 PBR과 그리고 종목의 PBR 간의 어떤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해서 그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과거 역사적 진정한 저평가가 언제냐. 왜냐하면 그 시장의 어떤 PBR이 그 높을 때 또 낮을 때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실제 진정한 저평가 기업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2개월 포워딩 PBR을 뭐 여기서 12개월 뒤 또는 여기서 뭐 12개월 뒤 종목의 12개월 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12개월 뒤 또 이 시점에 12개월 뒤. 그래서 예상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 PBR과 삼성전자의 PBR에 어떤 프리미엄의 괴리가 있을 것이고 그 프리미엄의 괴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냐 그리고 과거 정말 역프리미엄까지 갔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느냐. 이건 이제 엑셀 함수로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하단 PBR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쌌을 때는 PBR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아마 지금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우리가 뭐 계좌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플레이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계좌는 좀 극단적인 가치주들을 몰아서 관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가치주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시장과의 어떤 프리미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과 같은 경우에 한번 저랑 여기서 이제 종목 수가 대략 한 100, 한 50종목 정도 되는데 이 150종목, 시가총액 상위 150종목 중에서 어떤 스타일들을 이 가치주 플레이어들은 지금 현재 담고 있을까를 고민해보죠. 이게 날짜는 이제 그 시세의 날짜는 2021년 8월 18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하이닉스가 과거 역사적 하단 국면인데다가 D램과 이 낸드에 대한 어떤 수요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생각이죠. 특히 이제 D램이 이제 D램의 판가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외국계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제 하이닉스가 베타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익 비중이 대부분 D램에서 이제 차지를 하다 보니 더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부터 한 내년 말까지 들고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개월 포워딩으로 보면 그래도 사볼 만한 구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PBR이 정말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정말 싸다고 생각했을 때 이익이 그래도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자동차가 그래도 좀 싼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생산 정상화, 반도체 칩으로 인한 생산 정상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전기차, 이 전기차의 출하량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를 하면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저는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역사적 PBR 그 하단 국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걸릴 거예요. 이 은행주들은 이제 그 배당을 올해 이제 말에 이제 책정을 해서 주죠. 그리고 이제 순이자 마진도 개선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행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그리고 뭐 IT에서는 하이닉스 이렇게 아마 잡아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주들도 지금 역사적 하단 국면인데 SK텔레콤은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좀 계속 팔로우업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뭐 KT나 LGU 플러스 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전은 규제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적이 증가하려면은 정부의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전은 굳이 플레이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플레이하면 굳이 뭐 생명보험 정도까지 생명보험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한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까지는 추천하고 있지 않고 뭐 보험주들은 약간 이제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찾으면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삼성화재도 극단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과거 역사적 저평가냐면 이제 KT도 지금 과거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해당한다. 이게 역사적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3%인데 과거 이제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10, 12, 15 뭐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기업들은 그 저평가이긴 한데 롯데케미칼이 저평가이긴 하지만 지금 화학 가격이 피크아웃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화학 가격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롯데케미칼을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좀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디스플레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LCD 가격이 이제 피크아웃 한 데다가 OLED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럴 거면 굳이 소재주 플레이를 하지 LG 디스플레이는 매년 감가가 이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건 만년 저평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손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있죠. 제일제당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라이신이랑 트립토판 가격이 이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2분기 대비 3분기 바이오 쪽에서 QOQ로 실적이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그 판가 인상 효과가 3분기, 4분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제일제당이 지금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는 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철강도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이 지금 당장 반등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지 못하니까 플레이하기가 좀 어렵죠. 그 LGU 플러스는 여전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저평가 구간으로 되는 게 코웨이도 지금 실적이 뭐 시장 기대 이하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싼 구간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지금 싼 구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가보니까 이렇게 한국금융지주 같은 그 증권주들이 좀 있긴 한데 증권주는 어차피 거래대금이 핵심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신고가가 나야 항상 이 증권주들이 좀 힘을 받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냥 은행주 플레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좀 약간 구조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니 은행주나 뭐 손해보험사, 뭐 삼성화재 또는 동부화재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그 역사적 프리미엄이 지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간을 언제로 잡았냐면 2008년도부터 잡았어요. 있는 것들은 있게 나오고 없는 것들은 그 있는 이후부터 해서 이게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총 한 3,375개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굳이 플레이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지는 않고 있고 또 이제 카드 이런 거는 조달금리가 핵심인데 이제 순이자 마진이 상승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의 기준금리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카드 관련된 기업들은 조달금리가 높아져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우리가 저평가 기업을 살 때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뭐 약간 이제 회사별로 내용을 좀 걸러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지주회사 아닌 걸로 플레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GS 리테일 이런 기업도 지금 약간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들이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ENM이 지금 현재 다시 주가가 조정받아서 저평가 구간, 과거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유가 플레이인데 유가가 지금 현재 저는 점진적으로 그 공급 증가에 해당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유가 관련 플레이는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쭉 가서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S1도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쇼핑주들은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 있으니까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싸게 지금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도 지금 현재 과거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PBR이 좀 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안에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저평가로 가게 되면은 한번 공부를 해서 플레이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DLENC 이것도 뭐 최근에 나온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분할돼서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보시면서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이냐 아니냐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싼 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대해상, 뭐 손보주들 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카테고리들이 보여요. 어떤 카테고리들이 지금 저평가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은행주들, 그 다음에 손보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이 건설주들을 쭉 모으고, 그리고 통신주, 이렇게 아마 잡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년에 이제 이익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업종들 아니겠느냐. IT인 하이닉스는 뭐 내년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은행주들은 기준금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악은 좀 지나가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은행주에 대한 포인트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꾸 쳐다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설주들은 어차피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허가와 착공 이슈, 착공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YY로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건설주들이 지금 극단적인 저평가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제일제당이나 뭐 통신주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싼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보는구나. 극단적으로 싼 걸 찾는데 싼 걸 찾더라도 뭐 그래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업종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보고 뭐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한번 훑어봤고 이 150등부터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0등부터의 종목들 그리고 PER 프리미엄도 이제 같이 예상 PER의 어떤 프리미엄들의 그 흐름들 여기 이제 대형 기업들도 예상 PER의 어떤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로 커뮤니티에다가 그 따로 회원분들한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현재 극단적인 저평가 시가총액 상위 한 150등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구성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가치주 플레이가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두 종목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종 내를 바스켓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지금 한다면 하이닉스 잡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대부분 좀 사놓죠. 현대차도 사놓고 모비스도 좀 사놓고 그리고 은행주들 골고루 한 두세 개 사놓고 그리고 손보주든 뭐 삼성화재 대표 하나 그 다음에 현대해상 뭐 그리고 동부화재 이 세 개는 딱 사놓고 그리고 통신주는 분할하는 SKT 빼고는 KT랑 LGU 플러스 잡아두고 그리고 제일제당 사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잡아놓고 있겠네요. 오리온도 이제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지주사는 안 삽니다. 지주사는 이제 실제 전 사업부가 좋아져야 소속되어 있는 사업부가 다 좋아져야 이제 주가가 가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에서도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겠죠. GS 리테일이나 뭐 이런 우리 롯데 쇼핑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3분기가 충분히 지나갈 때쯤에는 유통기업들도 한번 컨택해 볼 만하고 이렇게 이제 CJ ENM 같은 미디어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지금 현재 극단적인 저평가거든요. PBR 기준으로는. 다만 이제 이 CJ ENM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국내에 이제 디즈니도 들어오고 넷플릭스도 지금 들어왔고 디즈니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티빙의 어떤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돈을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서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ENM이 싸워야 하는 데는 넷플릭스랑 디즈니까지도 싸워야 되고 국내에서는 이 LGU 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도 케이블 회사들과도 지금 싸워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보니까 아주 피곤한 위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미디어 기업에서 이 정도 0.8배 PBR 12개월 포워딩이면은 야 이거 조금 사서 바스켓으로 포함해서 가지고 있을 만하지 않냐. 물론 몰빵하긴 좀 그렇지만 유통은 뭐 한 3분기쯤 지나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건설주들도 골고루 사가지고 뭐 DLENC든 뭐 대우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이렇게 이제 잡아가가지고 어,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뭐 내년까지 끌고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훑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든다. 뭐 저평가를 보는 게 이렇게 과거 시계열을 기준으로 봐서 저평가를 이제 봐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저평가인 국면에서 앞으로 이 기업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보면 극단적인 싼 구간에서는 좀 사서 버텨볼 만하죠. 마음이 편하니까요. 아, 이거 뭐 과거 2008년도부터 봤을 때 기준으로 거의 뭐 하위권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겠어? 그래도 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물론 이제 화학이나 철강은 지금 화학 가격이랑 철강 가격이 빠지면은 밸류에이션 저는 이제 감익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 이제 증익하는 구간에서 증익할 수 있는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정말 싸다면은 증익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들고 있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